맺어진 인연을 땅에서 비로소 완성시킨다는 결혼.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결혼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가족적인 부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남들이 하니까 이거 해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산 안에 없다가 추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짠돌이 웨딩 플래너 유요한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평균 비용이 보통 3,000에서 3,4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전략하고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모 때문에 깜짝 놀라셨나요? 이래봬도 알뜰 웨딩의 전문가라는 말씀. 유요한 씨의 특급 노하우 놓치면 후회합니다. 신랑 신부의 지인들이 다 함께 모여 축하해주는 자리 결혼식.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만큼 자연스레 결혼식의 규모도 커지게 되고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며 더욱더 화려해지기 마련인데 결혼식이 화려할 필요 없다? 평생에 한 번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화려식이 너무 많고요. 불필요한 것들도 되게 많이 하고 비싼 것을 선호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결혼식이라는 건 우리 결혼합니다라는 걸 알리면서 식사 대접하는 게 그냥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결혼식 한다고 확 이러지만 하객들이 신랑 신부 보나? 오자마자 밥 먹으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앉아 계신 분 진짜 친척 몇 분 빼놓고 정말 친한 친구 빼놓고는 다 밥 먹으러 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려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기억하나? 나만 기억하지? 허례허식, 신랑 신부 자체도 벌써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고정관념이 굉장히 커요. 고정관념을 버리면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쓸데없는 데다 돈 많이 들이고 화려하게 뭐 하는 것보다는 정말 깔끔하고 단촐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면 알뜰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짠돌이 웨딩 플래너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짠돌이기도 하지만 신랑 신부님이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 축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짠돌이 플래너라고 많이 불리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돈 나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화한. 화한 사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실적으로 결혼식 잠깐 세워놓고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갖고 가시지 않으시잖아요.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이 화한 대신 쌀을 받아서 예식장에다 쌓아놓고 그거를 나중에 결혼식 끝나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뭐 독거노인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뭐 봉사활동하는 곳에 보낸다거나 화한 대신 쌀로 받으면 그건 무조건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혼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단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예단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내 가기도 그렇고 해 가기도 그렇고 실적으로 예단을 준비하면서 신부님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단도 현물 예단하고 현금 예단으로 나눠지는데 이 현물 예단이 제일 애매해요. 뭐 기본적으로 반상기, 은수저, 침구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은수저 사실 안 쓰시거든요. 반상기 안 쓰시거든요. 근데 아내가 가면 왠지 서운한 느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에서 야, 넌 그것도 안 받았어? 넌 그것도 안 받았어?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탁 와서 찔르죠. 그러면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았네? 그럼 그때부터 며느리가 조금씩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안 쓰는 반상기, 은수저, 침구류 이런 것보다는 사실 부모님들 온천여행 그 돈으로 온천여행을 보내드리시면 신랑 신부님도 마음도 편하시고 어머님도 여행 가셔도 좋고 우리 신혼여행 떠날 때 부모님도 같이 온천여행 가시고 아니면 제주여행을 가신다든가 그 정도 비용이 나오니까 그게 훨씬 더 그런 쓰지 않는 물건을 사다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들이 주례를 꼭 세우잖아요. 주례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할 아시는 분한테 지인한테 부탁하면 찾아갈 때 인사드려서 선물 사갖고 와야지. 오시면 또 차비 드리고 양복 한 벌 값 드려야지. 신혼여행 갔다서 또 선물 사고 또 찾아가서 뵈야지. 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주례의 시초가 뭐냐면 자 우리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징용을 끌려가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안 갔어요. 그래서 허위로 혼인신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한다 그러면 진짜 하는지 일본 순사가 나와서 하나하나 감시할 역할. 그게 주례 시초예요. 주례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주례 없이 사회자가 선언선문을 읽어주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뭐 주례사 대신 신랑이 편지 써와서 신부한테 편지를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시댁 쪽이든 친정 쪽이든 아버님이 나와서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 라고 간단한 덕담 정도. 그 정도도 난 주례보다 그게 더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면 예식장 빌려서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재밌게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결혼식을 하시고 이제 신혼여행지로 출발하시려면 인천공항까지 가시잖아요. 네, 요즘 웨딩카는 솔직히 예전처럼 막 깡통 달고 뭐 장갑하고 막 풍선 달고 꽃 달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웨딩카를 정말 꾸미시고 싶으면 결혼식 웨딩 촬영 다 하셨잖아요. 그 사진 플랜카드로 좀 뽑아서 본네트에 딱 붙이시면 웨딩카 효과 굉장히 더 많이 나요. 더 예쁘고 안전하고 간단하게. 아니면 뒤에 쪽지에다 우리 오늘 결혼했어요 정도 붙이는 거. 애교스럽게. 사람들도 보고 쟤네들 결혼했구나 씩 웃을 수 있잖아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록. 결혼 날짜가 잡히는 것과 동시에 예식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장소도 각양각색, 비용은 천차만별. 저렴하면서 좋은 예식장이란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할까? 예식장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음식 맛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잔치 문화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 예쁘다 그 소리보다 그 집 음식 어땠어? 라는 소리를 가장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음식이 맛있으면 야, 그 집 잔치 잘했어. 그 집 결혼식 잘했어. 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음식 맛에 대한 거는 정말 철저하게 시식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든지 하객들이 찾아오기 편한 그런 예식장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결코 중요하진 않아요. 역세권 자체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옵션이라든지 가격대, 음식값 같은 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산골 오지에서 결혼식 해도 올 사람들은 오고 안 올 사람들은 집 앞에서 결혼식해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을 조금 더 피해서 좀 떨어진 곳 그런 곳에서 준비를 하시면 음식값도 훨씬 더 저렴하고 옵션 사항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오기 편한 데가 아니라 내가 저렴하게 그다음에 내가 맛있는 곳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도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처음에 신랑 신부들 딱 오면은 예식골 사용료, 뭐 사진, 뭐 홍구용품, 뭐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다 포함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빼드리고 이것도 빼드리고 이것도 빼드리고 원래 다 빼주는 건데 그렇게 생색을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렇게 빼주면 금액대를 되게 크게 잡아놔서 정말 많이 빼준 것처럼 느껴져요. 신랑 신부님들이. 그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신혼여행은 보통 예식장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어디로 신혼여행 간다는 거는 3개월 전에 인폼이 나와서 3개월 남겨놓고 준비하셔도 상관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 미리 내가 어디 갈 지역을 상담을 받아서 정해놓고 그 지역에 정했다 그러면 3개월 인폼 딱 나왔을 때 가장 싸고 좋은 방을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죠. 급하게 준비하면 비싸도 그 돈 주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신부들이 가장 꿈꾸는 풀빌라, 나만의 독채, 내 개인 풀 굉장히 좋죠. 사실 하루 이틀이 좋지 4일 내내. 그리고 호텔에 그렇게 오래 안 있어요. 대부분 또 밖에 나가서 관광하고 그러고 들어오다 보면 잠만 자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굳이 풀빌라를 4일 내내 하실 필요 없이 풀빌라는 가고 싶으니까 풀빌라 이틀, 일반 리조트 이틀 해서 이렇게 투투 상품이라는 게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풀빌라도 즐겨보시고 일반 리조트에도 묵어보시고. 아름다움의 대명사,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 신부.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한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 아름다움을 빛내줄 핵심이 바로 스드메 되시겠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스드메. 구성도 제대로 모르고 가격만 따져서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결혼식의 꽃 90%를 차지하는 스드메라고 얘기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신랑 신부님들이 제일 놓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인터넷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보신 것들은 고가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상담을 나오셔서 보셨을 때는 저가대도 중저가대도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 좋은 드레스, 좋은 메이크업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딱 꽂히셨다고 해서 난 무조건 거기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드레스도 마찬가지고 고가대 드레스샵들은 사실은 드레스 라인이 뭐 화려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심플 라인이고 깨끗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 신부님들을 예식장에서 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입으면요 조명이 서치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형광등 불빛, 샹들리제 불빛이에요. 그래서 그 드레스를 깨끗한 걸 입으시면 굉장히 초라해지세요. 그래서 좀 화려한 걸 입어주셔야 그나마 좀 더 신부님이 더 예뻐지시거든요. 근데 그런 드레스는 사실 중저가대에서 더 많이 만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식홀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고가대 드레스를 보는 것보다 중저가대 드레스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예쁘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메이크업샵도 유명한 손님한테 받으면 당연히 좋죠. 서비스도 좋고 샵도 크고 그러면. 하지만 전문적인 웨딩 메이크업 하는 데는 조그마한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
그래서 가격대도 절반 이상 저렴한 경우도 많거든요. 굳이 크고 유명한 데보다 전문적으로 얼마나 상담을 잘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사실 플래너들이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어떤 플래너를 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신랑 신부님들이 직접 발로 뛰셔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사실 웨딩 플래너를 끼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요즘 시대는 두 분이 발로 뛰어서 플래너보다 더 저렴하게 사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웨딩 플래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한다 싶은 플래너들은 한 4년, 5년 정도 된 플래너들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한테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랑 신부님들이 일생에 한 번이라고 해서 결혼식을 호락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 눈 조금만 낮춰서 그다음에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나만의 결혼식 훨씬 더 전략되는 결혼식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전략한다는 생각 잊지 말고 계시고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 보시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결혼식 준비 화이팅 하십시오. 화려하면서도 특별한 나만의 결혼식을 꿈꾸셨나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허례허식은 저 멀리 던져두고 알뜰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행복한 결혼 준비 시작하세요.